와,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길고 길었던 미시시피 강의 여정을 따라온 우리의 32부작 문학 파헤쳐보기 시리즈, 그 대망의 피날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마지막 시간에서는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이 벌였던 그 거대하고 정신없던 속임수국이 도대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그리고 이들이 마침내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허크와 톰은 셀리 이모 부부를 감쪽같이 속이면서 그동안 아주 대담하게 가짜 정치 행세를 해왔잖아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딱 맞죠? 모든 거짓말이 마침내 바닥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폴리 이모가 들이다시면서 이 소년들의 완벽해 보였던 연극은 말 그대로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차가운 현실이 그들의 환상을 깨고 훅 들어온 거죠. 첫 번째 파트, 거대한 속임수의 끝입니다. 장난은 끝났고 이제 가혹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죠. 폴리 이모가 등장하자마자 상황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허크와 톰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고 그토록 공들였던 이른바 탈출 게임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가장 비극적인 포인트는 바로 짐의 운명입니다. 짐은 그 온갖 고생을 다 하고도 또다시 사람들에게 붙잡혀 오두막에 갇혀버립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양손과 양발에 아주 무거운 쇠사슬이 꽁꽁 캐워진 채로요. 물과 빵만 겨우 얻어먹는 진짜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상상도 못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리에 총을 맞고 누워있던 톰 소여가 짐이 다시 사슬에 묶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셀리 이모한테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 사람 가둘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어요. 그는 이 땅을 건너 어떤 피조물 못지않게 자유로운 사람이라고요. 맨날 장난만 치던 톰의 입에서 이런 묵직하고 폭발적인 분노가 터져 나오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말 그대로 아연실색하게 되죠. 자, 대체 톰의 이 대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두 번째 파트,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야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보죠. 시간을 딱 2달 전으로 되돌려 볼게요. 톰이 폭로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무려 2개월 전 짐의 원래 주인이었던 왓슨 양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살아생전에 짐을 강 하류로 퍼나넘기려 했던 자기 자신을 너무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언장에 짐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준다고 떡하니 명시해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톰 소여가 마침내 이 모든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짐의 법적인 자유는 방금 얻어낸 게 아니라 이미 2달 전에 확립된 기정사실이었던 거예요. 와, 이 엄청난 사실을 잠시만 곱씹어 보세요. 짐은 지난 2달 동안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허크와 짐이 밤낮으로 강을 떠돌면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던 그 시간들, 그리고 톰이 그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감옥 탈출 계획을 짜던 그 모든 순간에 짐은 이미 자유였다고요. 이 엄청난 비밀의 무게와 그로 인한 허탈감, 짐작이 가시나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아니, 톰은 대체 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을까요? 왜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가 걸린 문제를 무슨 방탈출 게임처럼 취급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극적인 아이러니의 절정입니다. 백인 소년 톰한테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모험 소설에 나오는 로맨틱한 탈출극을 직접 해볼 완벽한 놀이터에 불과했거든요. 톰이 누리는 그 특권적인 위치와 진짜 자유를 위해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짐의 참혹한 현실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대조되는 대목이죠. 세 번째 파트, 마지막 비밀과 징조들입니다. 이제 꼬여있던 마지막 실타래들이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쫙 살펴보겠습니다. $40. 네, 방금 톰이 짐한테 건넨 돈입니다. 그 복잡한 탈출 게임을 하는 동안 짐이 그 좁은 곳에서 인내심 있게 죄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줬다는 이유로 준 일종의 보상금이었죠. 사슬에 묶여 생고생한 대가치고는 참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이게 또 짐한테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짐의 반응이에요. $40를 받은 짐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시리즈 초반에 잭슨 썸에서 짐이 헉한테 했던 말이에요. 자기 가슴에 털이 난 건 자기가 다시 부자가 될 징조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 오래된 미신 혹은 징조가 지금 이 순간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겁니다. 이어서 짐도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마지막 비밀을 꺼내놓습니다. 예전에 미시시피 강을 떠내려오던 그 흉가, 등에 총을 맞고 죽어있던 그 남자의 정체
기억하시죠? 그때 짐이 허크가 시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확 가려버렸었잖아요. 짐이 이제야 털어놓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허크를 그렇게 끔찍하게 학대했던 친아버지, 펩이었다고요. 허크가 상처받지 않게 끝까지 보호해주려 했던 짐의 깊은 배려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정말 뭉클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확실해지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허크가 대처 판사한테 맡겨두었던 $6,000라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 이제 100% 안전해진 겁니다. 아버지가 돈을 뺏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허크의 가장 큰 공포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거죠.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문명을 탈출하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향한 허크의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자 보세요. 짐도 완벽한 자유를 얻었고 허크의 재산도 지켰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해피엔딩 같죠? 그런데 이때 셀리 이모가 허크를 불쌍하게 여겨서 양자로 입양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녀의 목적은 허크한테 예절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이른바 문명화시키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허크에게 이 번듯하고 안락한 집과 문명의 규칙들은요, 그냥 자신을 숨막히게 옥죄는 또 다른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자유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길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엇갈린 결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짐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법적 자유를 얻었고 $40라는 돈을 손에 쥐면서 한때 자신을 억압했던 그 문명사회 속으로 무사히 돌아가 통합됩니다. 그런데 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졌던 허크는요, 오히려 그 $6,000라는 막대한 돈과 편안한 사회의 품을 뻥 차버립니다. 허크한테 진짜 절실했던 건 사회적인 안정이 아니라 그 어떤 규칙이나 규범에도 얽매이지 않는 온전한 정신적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허크의 이런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셀리 이모가 주려고 했던 그 문명이라는 거, 과연 우리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안식처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는 감옥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허크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사회의 틀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강을 완전히 벗어나서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서부의 거친 야생, 인디언 준주를 향해 누구보다 먼저 도망치겠다고 선언합니다. 미국 문학사에서 손꼽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마지막 구절이죠. 하지만 난 누구보다 먼저 인디언 준주로 도망쳐야 할 것 같다. 셀리 이모가 나를 양자로 삼아 문명화시키려 하는데 나 그걸 견딜 수가 없다. 전에도 겪어봤으니까. 뗏목 위에서 짐과 나눴던 그 평등하고 순수한 관계,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의 맛을 제대로 알아버린 허크에게 이 위선적인 문명사회는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쿨한 선언과 함께 허크는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반항과 자유의 상징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남게 됩니다. 허클베리 핀은 그렇게 정들었던 미시시피 강을 뒤로하고 미지의 서부를 향해 당당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과연 그의 다음 모험은 또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건 이제 우리 독자들의 상상 속에 온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장장 32부에 걸쳐 진행된 허클베리 핀 파헤쳐보기 시리즈를 모두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거친 강물 위를 떠도는 이 길고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짜 최고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또 다른 매력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